백현우의 부인은 퀸즈그룹 상무이사이자 퀸즈백화점 사장님입니다. 결혼 3년 차인 만큼 그들의 거리는 이미 300m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 현우는 지금처럼 거리가 멀지 않았습니다. 회사 인턴으로 들어온 혜인이 복사기를 마구 찰 때 현우는 저렇게 일을 하다간 정직원도 못 되고 잘릴 것 같아 그냥 잘해줬을 뿐인데, 그 잘해줬을 뿐인 상황이 계속되다 눈 떠보니 현우는 혜인을 좋아하게 됐고 혜인에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혜인은 굳이 회장님 딸이라는 사실을 말할 필요가 없기에 말을 안 했을 뿐인데 순수하게 다가오는 현우가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골 청년 현우와 대기업 딸 혜인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우와 혜인의 거리는 이미 혜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혜인은 지금 백화점 매출 1조를 넘기기 위해서는 사치품 중에 사치품인 헤리키나가 들어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헤리키나 가방 한 개를 팔 때 다른 사치품 브랜드 가방 10개를 팔아야 하니 기간 안에 매출을 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출 효과가 미비한 매장은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현우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매출 안 좋은 매장을 내보내라고 명령합니다. 현우는 그렇게 되면 그 매장들이 법적 소송에 들어가고 그 소송은 퀸즈가 이길 수 없다고 하자 혜인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너가 법무팀에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욕감을 받는 현우는 혜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그레이스 고가 가족들에게 지금 현우와 혜인 사이가 안 좋다는 소문이 돈다며 이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경제 매체에 인터뷰 좀 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혜인 아빠 홍범주는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게 요번에 애를 낳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성은 백씨가 아니고 홍씨인 홍수빈으로 하자고 합니다. 요즘 트렌드가 엄마성 붙이는 거라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혜인 동생 수철이 우리도 애 낳을 적에 건우를 엄마 따라 천건우로 하자고 했을 때는 왜 반대했냐고 묻자 그건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홍이 들어가야 일이 잘 풀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족 회의가 끝나고 혜인은 현우에게 우리 애는 시험관 수술로 가질 테니 너는 유학이나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혜인은 동생의 버릇없는 행동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앞으로 내 남편에게 이래라 저래라 했다간 가만 안 둔다며 한 번만 너 나댔다간 그때는 돼진다고 경고합니다. 한편 현우 장인 어른인 홍범주는 현우를 불러 우리 집안에서 배신 같은 등을 보이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복수한다며 특히 이혼 같은 건 가만 안 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우는 나갈 때도 등을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그레이스고는 한물 같다고 일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자 홍혜인을 어떻게든 이혼하게 만들고 재혼에 골인시켜 명성을 되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현우를 만나 홍혜인 사장이 결혼 전에 유언장을 썼는데 유언장은 자기가 죽으면 전 재산을 퀸즈 재단에 준다라는 내용으로 썼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머슴처럼 살다가 결국 한 푼도 못 받을 거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현우는 잠시 머리 좀 식히려 하는데 혜인이 찾아옵니다. 혜인은 현우에게 나랑 어디 좀 가자고 하니 벼랑 끝에 무너진 현우는 너가 어딜 가든지 나는 너랑 절대 가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현우는 아버지 집에 갑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현우 누나는 설마 아버지 환갑 때 못 와서 그러냐며 생일을 매년 온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우는 죄송하다며 이혼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우는 이혼 합의서를 들고 혜인을 만납니다. 현우가 할 말이 있다고 하자 이미 짜증이 난 혜인은 그 전에 나부터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현우는 당당함이 어느새 사라지고 본능적으로 찌그러지며 알겠다며 먼저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혜인은 나 죽는다며 석 달 남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현우가 놀랍니다. 그런 놀란 현우에게 혜인은 이제 너가 할 말 하라고 하자 현우는 합의서를 숨기며 머뭇거리다 그동안 미안했다며 사과합니다. 그러자 혜인은 진짜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현우는 합의서를 구기며 무릎 꿇으며 진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굳이 이혼을 안 해도 3개월이면 자동으로 혼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혜인이 말합니다.
병원에서 말하길 자기 뇌에 종양이 안개처럼 퍼져 있고 희귀 질병이고 치료 방법이 없고 그래서 3개월이라고. 그렇게 짜증이 난 혜인은 둥근 통 안에 들어가 암덩어리만 죽이는 기계가 한국 땅에 있는데 왜 난 못 고치냐고 따지자 현우는 혜인을 진정시키며 혹시 오진이면 어떡하냐며 병원에 다시 가보자고 합니다. 그러자 혜인이 어떡하냐니 라고 물으니 현우는 순간 움찔하며 같은 말 다른 의도가 들키면 안 되기에 오진이 되어야 우리 모두가 행복할 거란 뜻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놀란 가슴에 잠이나 제대로 잘련가 모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세상 꿀잠을 잔 현우가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병원에 간 현우와 혜인은 재검을 했지만 역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원장님은 3개월이라고 하나 꼭 3개월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기적도 일어나니 힘써 같이 이 병을 고쳐보자고 합니다. 그러자 현우는 3개월이 아니라 더 오래 같이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놀라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은 혜인이 회사에 오자 엄마 선화가 있습니다. 엄마는 혜인에게 백서방에게 수철이 연 먹이라고 일을 시켰냐며 너가 시킨 일 때문에 수철이가 할아버지에게 혼났다며 백서방 관리 좀 잘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철이 할아버지한테 혼나서 잠시 꾀병은 아닐 거라 생각하지만 공황 증상이 왔다며 만약 수철이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자 혜인은 고작 그런 일 때문에 그러는 거냐며 나도 큰일이 생겼는데 엄마는 알고 싶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엄마는 너는 워낙 잘나서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네가 알아서 잘하면서 뭘 물어보냐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혜인은 알겠다며 큰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편 현우는 친구 양기에게 이혼 소송을 맡긴 거 안 해도 된다며 혜인이 병으로 곧 죽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양기는 퀸즈 너가 먹는 거냐고 물으니 현우는 혜인이가 이미 유언장으로 단 한 푼도 못 준다고 써놔서 못 먹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양기는 왜 못 먹냐며 3개월의 시간 안에 혜인이 널 어마어마하게 좋아하게 해서 유언장을 새로 쓰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현우는 무슨 말을 그따구로 하냐며 화를 냅니다. 그런데 말과 다르게 현우는 혜인에게 엄청 큰 꽃다발을 줍니다. 결혼 기념일이랍니다. 이렇게 얻어걸립니다. 이 모습을 본 혜인이 속으로 말합니다. 뭐지? 이 행동은? 혜인은 그냥 짜증은 나지만 꽃은 어느새 혜인 품에 있습니다. 현우가 나갈 때까지 짜증난 얼굴은 하고 있지만 곧 이름이 비서이고 자기 비서인 비서에게 꽃병을 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한편 그레이스 고는 내가 현우에게 좀 염장질 좀 했으니 사이가 안 좋겠거니 했더만 오히려 더 사이가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사이가 얼마나 좋으냐? 아침을 먹으러 나온 현우는 이미 욕정에 찬 투명한 눈빛을 하고는 이 식탁이 원래 이렇게 넓었냐며 둘이 먹는데 이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혜인은 이게 뭔 소리야? 라고 귀를 의심할 때 현우가 이미 자기 음식을 들고 혜인 옆에 앉습니다. 그리고는 현우가 필살기를 씁니다. 결국 EUV 노광 장비보다 더 정밀한 나노 단위의 손놀림으로 새우 꽂기에 성공하고 킹전은 초정밀 아트 하트에 혜인은 마음이 그냥 심쿵했죠. 하지만 감정은 들키면 안 되기에 그냥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사람들 다 보는 회의에서도 물 먹다 잠시 살에 걸려 기침을 하는데 갑자기 현우가 혜인을 보며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라고 하자 혜인은 귀를 의심합니다. 그렇게 혜인에게 한 행동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다는 생각에 뿌듯한 현우가 스스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는 차 안에서 폼 좀 잡고 있는데 혜인이 한마디 합니다. 찌그러져 있어. 오버하지 말고. 그래서 현우는 공손히 두 손을 모읍니다. 그렇게 집에 온 현우와 혜인이 식사를 합니다. 오늘도 엄마는 수철에게 고기를 주면서 혜인에게 백화점 NX 지을 때 땅 조금 넘어왔다며
곧 내용 증명이 갈 테니 토지 인도 청구 소송 준비하라고 합니다. 혜인은 건물 짓기 전에 이미 합의한 내용 아니냐고 하자 엄마는 그 조금 넘어온 땅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라며 건물 부술지 원만하게 합의를 할지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혜인이 화가 났지만 현우가 혜인을 데리고 자리를 피합니다. 그러자 혜인은 현우에게 언제부터 나한테 새우를 까줬냐며 그냥 하던 대로 하라고 합니다. 현우는 병원 원장님이 기적이라 말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불치병에 대해 검색합니다. 검색하니 3개월 선고받았지만 30년째 생존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검색을 하다 피곤한 현우가 자리에서 잠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혜인이 잠시 현우의 방에 들리게 되고 현우가 검색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현우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래서 혜인이 현우에게 요즘 나에게 잘해주는 게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닌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같은 질병 다른 의도였던 현우는 혜인의 말에 양심에 찔렸지만 입술에 혀는 생각보다 많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현울림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혜인이 현우에게 가까이 가자 현우는 아차 내가 잘못했나 싶어 본능적으로 몸이 뚫어줍니다. 가까이 간 혜인은 걱정 말라며 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살 거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놀라는 혜인은 모두 내 편이 아닐 때 유일하게 살길 바라는 사람을 찾았다며 그건 바로 당신 현우라고 말합니다. 놀란 현우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지 라며 호응을 합니다. 그리고 현우 방을 나가면서 혜인은 그렇지 내가 남편은 잘 뒀지 라고 미소를 짓게 됩니다. 하지만 현우는 혜인의 의지에 날벼락 좌절을 습득하게 됩니다. 다음날 혜인은 헤리키나 입점을 위해 한국에서 헤리키나 플래그십 투어를 하고 있는 곳에 갑니다. 이 행사를 성사시킨 인물은 데빗 윤이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한 혜인은 오늘도 로얄 백화점에 예나가 염장 지르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나는 헤르만 회장이 파트너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대인관계인데 너는 여기 혼자 왔냐며 그럼 이미 넌 헤르만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차 싶은 혜인은 바로 화장실로 가 현우에게 전화를 합니다. 하지만 현우는 지금 재판이 있어 못 간다고 말합니다. 전화에 실패한 혜인에게 예나는 남편 못 올 거 알고 있다며 이참에 너 좋아했던 윤은성이랑 친하게 지내는 건 어떻겠냐며 윤은성이 헤르만 오른손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혜인은 은성을 보게 되고 혜인은 은성에게 헤르만하고 친하냐며 지금 예나랑 히르키나 입점 경쟁 중이라면서 우리 백화점에 입점해 달라고 명령조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명령조로 얘기했는데도 은성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짜증이 난 혜인은 현우에게 언제 재판 끝나냐며 문자를 보냅니다. 하지만 혜인은 현우의 답을 듣지는 못하고 예나의 조롱석 웃음만 보다 그만 사람들 사이에서 치이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현우. 현우가 등장하자마자 현우와 헤르만 회장이 바로 악수하며 퀸즈 백화점 입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나가 악수 한 방에 질겁을 합니다. 예나 남편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이곳이 즐겁습니다. 은성은 현우를 만나 예전에 좋아했던 혜인의 남편을 보니 뭔가 묘하다고 염장을 지릅니다. 하지만 현우는 다른 의미의 염장을 받으며 화장실에 갑니다. 그러면서 좋아했으면 끝까지 결혼할 것이지 왜 결혼을 못해서 나를 이 지경까지 만들었냐며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라며 은성을 욕합니다. 하지만 은성과 혜인이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본 현우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혜인과 중동머니를 쥐락펴락하는 은성이 대학 동기인 걸 안 혜인 엄마 선아는 혜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혜인에게 소송 취하할 테니 가족 수렵 활동할 때 초대 좀 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헬기를 타고 산에 도착한 혜인 식구들, 마치 산맥이 다 퀸즈 자산인 듯 합니다. 그리고 은성은 이미 홍만대 회장님과 친구가 된 듯 합니다. 그리고 이내 총기 오발 사고 안 나게 조심하라고 하면서 수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홍만대 회장님이 총을 쏘자 가족들은 맞지도 않은 새가 맞았다며, 역시 회장님은 백발백중이라며 이미 잡아놓은 새를 오늘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역시 솜씨가 죽지 않았다고 자신하는 회장님 입가엔 미소가 만개합니다. 한편 그레이스 고는 누군가 통화하며 혜인을 해하려 음모를 꾸밉니다. 한편 은성도 자기 코스를 벗어났습니다. 위험에 처할 뻔한 현우는 은성에게 이렇게 마음대로 코스를 벗어나 선을 넘는다면 죽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은성은 처음이라 잘 몰랐다며 변명합니다. 한편 혜인도 사냥을 하려 하는데 갑자기 주의가 뿌얘집니다. 그러더니 이내 앞에 멧돼지가 나오고 혜인에게 달려듭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현우가 아주 빠른 속도로 총을 쏩니다. 그리고 그 총에 맞은 멧돼지가 총에 맞아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2회는 끝이 납니다. 다음에는 혜린이처럼 맛있는 고구마를 먹으면서 본방사수해요.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아카시아 꽃향기가 나고 참기름처럼 고소하면서, 그리고 커피를 한 잔 마시면 진짜 힐링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